음, 지금 여기는 향동 사무실입니다. 음, 많이 더우시죠? 저도 에어컨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뭐 인생 버티는 거죠.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내일 방송 준비도 하고 어, 그 미스터리 관련된 거는 출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저를 속물이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의 그 가치를 너무 처참하게 아주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교통비 정도도 안 나오는. 이제 제가 기분이 나쁜 건 그거죠. 저랑 같이 출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시거나 출연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들이 저평가되는 거죠.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은 뭐 그냥 헐값에도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실은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프로파일러랍시고 아니면 범죄 전문가랍시고 되도 않는 소리 떠들고 다니면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비웃음만 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뭐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뭐 비슷하게 도매 공무는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편승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출연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연료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의미하고 그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조금 적게 줘도 나중에 뭐 이것저것 하면 좀 해. 천만에 맞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그래서 보통 그 연봉 협상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어딜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실제로는 그 사람의 가치를 앞으로의 가치 적지 않은 몇 년의 가치를 좌우합니다. 생각해보면 경찰대 나온 애들이나 승용 들어간 애들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얘기해보면은. 근데 처음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정체성을 만들고 가치를 만들고 지들끼리 뭐 똑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실 뭐 홍명보가 패거리 정치 그뭐 인맥 축구했다 그런 거죠. 고대 팝을 만들어서 지들끼리 축구하고 지들끼리 뭐 자리 나눠 갖고 그건 뭐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까? 검사들 뭐 지새끼들끼리 뭐 법조인이랍시고 깝깝죽거리고 떠들고 다니지만 실제로 유명한 무슨 뭐 변호사 보니까 어, 검찰에 있을 때뭐 부패 혐의로 뭐 면직되고 뭐 이런 사표 내고 뭐 이런 거 사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디 가면 또뭐 자기 학교 출신이라고 끌어주고 검사 출신이라고 끌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애초에 여러분도 뭐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첫 들어갈 때 문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거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들어가서도 자신의 가치를 확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뭐 이거 그 미스터리 그걸 뭐 저한테 섭외하신 분이 이걸 들어도 기분 나쁘죠. 어쩔 수 없죠. 내가 더 기분 나쁜데
내 가치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면 나는 상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여러분, 이 시골 같은데, 피서할 때 시골 같은데 가고, 어, 이런데. 근데 그럴 때 조심하시는 게, 해야 되는 게, 여기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좀 너무 황당하실 수도 있는 사건이라서 한번 소개해 드린 건데, 그, 멧돼지 퇴치용 전기 울타리의 60대 감전사입니다. 그러니까 경북 성주에 있는 어, 곳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부가, 60대 부부가 마을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부가 거기 사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거기 사셔도 아니면 뭐 농촌 주택으로 있거나 아니면은 뭐 피서 오신 분도 있고 방문하신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시골에서 이 멧돼지들이 뭐 배고프니까 민가로 내려와서 밭 같은데 막 어지럽히고 막 농작물 하니까 그거 하려고 전기 울타리를 사설로 막 하는, 원래 그거는 조수퇴치용 전기 울타리는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전기 울타리 설치는 전기공사법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표지판도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농민은, 그 마을 농민은 사실 그걸 뭐 몰랐는지, 못 다 몰랐겠죠. 설마 고의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멧돼지가 하도 지랄이니까 자기 농작물 보호하려고 거기에 쭉 했는데, 아니 거기에 이제 저기 산책하시던 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거기에 전기가 흐르는지. 근데 뭐 이렇게 타다가 뭐 약간 이거 미끄러 했는데 이제 전기 다 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안내 표지판을 하면은 뭐 전기공사법 등록해서 돈을 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본인이 조심했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어떻게 조심합니까? 전기가 흐르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 사실 보통 그런 전기 울타리 설치하고 이런 거 하면은 뱀도 거기 이렇게 하다가 찌릿하고 죽고, 멧돼지도 해다가 죽고, 사실 그런 게 없으면 좋지만, 이 농민도 뭐 고육지책일 수도 있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야, 하여튼 어느 시골 같은데 피서 가시고 놀러 가실 때 이런 일도 있다. 이런 일이 사실 뭐 있지 않은 건데, 사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황망한 죽음 아닙니까? 일단 그런 울타리 같은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혹시 이런 거 설치하시는 분은 되도록이면 표지판이라도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전기 사람 죽습니다. 그리고 보통 젊은 사람들도 이제, 아니면 뭐 여기 스텐트를 박는다든가 아니면 심장이 약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사람은 더 위험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 오고 습하고 하면 더 위험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사실 뭐 오늘 이제 얘기하려는 게 그것보다는, 여러분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 그러니까 자유형 미집행자라는 게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유형 미집행자를 잡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 US 마샬 같은, 여러분 이제 뭐 헐리우드 미국 영화 같은 거 가끔 보시면은 탈주범 추적하고 뭐 이런 그 유명한 배우들이 US 마샬 뒤에다 쓰고, 연방보안관이죠. 이게 쓰고 법무부 소속 연방보안관들이 탈주범 찾고, 여기처럼 재판하다가 도망가는 놈들 찾고. 이게 무슨 놈은,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특히 뭐 이제 기본적으로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공소가 제기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고발해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가와 그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재판에 대등한 한 축입니다. 주체죠. 그러니까 방어권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이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인이나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있고 대부분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구속을 시킨 상태에서 수사하고 재판을 하죠. 그런데 이게 살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절도든 아니면 이런 강도든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그 구속된 상태라든가 그런 데서 수사하고 재판을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기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절도 중에서도 이제 재산범죄 중에서도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 뭐라고 부르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이 기업가들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의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직 어떤 놈들이 어쨌든 생각으로 사기칠 생각으로 뭔 짓을 하고 했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직장이 번듯하고 이게 사장이건 변호사건 아니면 하여튼 직장이 명함 받고 뻗듯하죠. 그리고 수사도 잘 받아. 왜? 변호사 고용해갖고 변호사가 꼬박꼬박 나와서 출석하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때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수백억 수천억의 사기범들이 재판을 이렇게 진행을 해요. 수사도 받으면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자들 쪽에 강제 합의든 합의하고 압박도 하고 변명도 하고 근데 영 느낌이 자기가 이제 실형이 나올 것 같아. 불리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변호사들이 책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자기 일을 했다는 거라서 아무런 책임은 안 집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도주하게 했다고 모르지만 그걸 그렇지 않거든요. 또 변호사하는 놈들이 워낙 그렇게 또 머리를 쓰고 그럼 여기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런 거예요. 대구지방법원 형사 10단독 법정인데 방청객에는 방청객에 앉은 피해자 6명이 있는데 피고인도 없어. 변호사도 없어. 소위 말하는 걸석 재판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있고. 근데 이놈이 수십억의 수익을 미끼로 수백억대 투자, 유사수신 사기를 친 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근데 3년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기치하게 출석 안 하고 그냥 도망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 판사가 그 검사나 아니면 그런데 좀 잡아와. 아니 근데 벌써 소위 말하는 그 피고인의 권리 아니면 피고인이 안 오겠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러면 유죄 땅딱 때리느냐. 우리의 그 판사들이 참 무능한 것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사건의 실체를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겁을 내고 그러니까 계속 출석 안 했어요? 다시 기일 정해서 보세요. 근데 누구한테 도망가도 어디로 가? 그냥 이미 도망갔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근데 판사는 사실 급할 게 없지. 판사가 피해자인가? 검사도 급할 게 없죠. 급한 건 피해자들이에요. 근데 그 도망가는 동안 그놈들은 다 범죄 그 수익으로 다 돈 쓰고 떵떵으로 잘 살고 또 딴 데 가서 사기친다고는 소리가 있고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이게 무슨 당사자주의냐. 당연히 누군가가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사들은 자기는 중간에서 개입 못한다고 하면은 국가가 나서서 즉 법무부가 나서서 저놈들 도망간 놈을 잡아서 이렇게 그 법정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는 그걸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물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벌석 재판에서
판사가 뭐 괘씸죄로 원래 3년을 선고한 걸 3년 선고한 거를 4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3년을 구형을 했어요, 검사가. 근데 이게 판사가 저 새끼들 괘씸한다고 4년 6개월을 선고한들, 이 새끼들은 애당초 도망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떵떵을 막 쓰고 잘 살고 있고, 어차피 뭐 1년 6개월, 뭐 1년 6개월 동안 뭐 기껏해 뭐 100억 넘게 내가 이득이네. 여러분, 이득 아닙니까? 야, 판사가 지랄지랄해도 어차피 뭐 1년 6개월 더 때려봤자 1년 6개월 더 때려? 3년을 검사가 구형했는데, 아무리 그 괘씸죄라도 1년 6개월밖에 안 때리니까 4년 6개월에 300억이면 여러분 할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할 말로? 이게 법이 개판인 거예요. 이게 200억 넘게 헤쳐먹었는데도 기껏해야 3년밖에 구형을 안 하는 검찰놈들도 이상하고, 도망다닌 것도 아닌데 사실은 저기서 딴 사기 치고 있어요. 그 범인놈은 이미 사기, 폭행, 음주전과의 전과 13범입니다. 애초에 돌려줄 생각도 없고, 피해자들은 저기서 그냥 마음 졸이면서 빨리 재판 끝나서 뭐 민사소송으로 이걸 해 민사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판사는, 그러면 판사가 이제 안 나오면 뭔가를 이제 잡아오라고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 잡아올 그 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사도 참, 중앙일보의 기사도 참 안타까운 게, 법조계에서 이런 서씨 같은 놈의 사례가 낯설지 않다. 왜냐하면 작년 대구지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도망간 놈의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이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데 도망갔어요. 선고기일에. 이런 놈을 뭐라고요?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일보의 기사가 8월 1일자로 났는데, 단독 237억 사기범도 잠적, 불구속 피의자 영장 지난해만 10,000건이라고 해요.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자유형 미집행자라는 개념이 있는 것도 이 중앙일보나 이 기자의 이름이 김영옥 기자인데, 이것도 모르는, 이영근 기자인데, 김영옥 기자는 여기 일러스트레이터 여기 한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걸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구속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갖고 자유형 미집행자가 된 애들이 한 해에 15,000만 명이 넘어요. 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는 피고인이 도주해서 검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형 미집행자를 잡는 조직이 검찰엔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뭐 언론에 나오고 막 그러면은, 검찰청에서 뭐 불구속 피고인 검거 담당 부서 뭐 담당자 지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이 이 눈치가 보이니까 2022년 잠깐 한 석 달 동안 30명을 검거했어. 할래만 할 수 있죠. 왜냐면 전담팀을 안 되는데. 근데 안 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력이 너무 한정적이고 뭐 그래서 못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얘기하는 부장검사, 뭐 조주태 변호사 이런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중재가 예상되는 경우 구속영장 적극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건 구속영장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양반아, 부장검사 출신의 조주태 변호사, 이 양반아, 당연히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서 얘들이 도망가면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조직, 즉 자유형 미집행자를 추적하고 잡을 수 있는 조직을 법무부든 경찰이든 만들어서 그것을 하도록 해야 되는, 그 개념이 있는데 이 변호사에도 그런 개념을 안 쓰고, 이영근이라는 기자도 모르고, 윤지상이라는 변호사도 실제로는 이런 불구속 피고인을 검거해서 가짜 문제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야 이 사람아, 이걸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 전문적으로 추적해서 검거하는 조직이 미국의 US 마샤 같은 게 있어요. 왜 걔네들이 그걸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경찰 애들은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자기 할 일도 많은데 왜 이걸 해? 왜냐? 우리 경찰은 이미 수사 종결해갖고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알아서 이렇게 수사한다. 다시 출석 안 한다고 경찰한테? 니네들이 뭔데 우리한테 시켜? 이게 경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법무부 소속의 US 마샬을 쓰는 거고, 그럼 법무부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웃긴 거는 변호사 놈들이나 검사 놈들이나 다 한 통 속이어갖고, 검사나 대검찰청이나 법무 애들은 이제 귀찮은 일,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일은 안 해요. 왜냐? 자유형 미집행 조직, US 마샬 같은 거 하면은 어차피 검거 조직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이것은 귀찮거든. 실적도 나지도 않고. 그리고 얘네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생각해보세요.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 뭐 흔히 말하는 대기업의 오너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돈 많은 애들 이런 놈들이라는 얘기예요. 주로 화이트 칼라 이런 범죄자들이라는 얘네들이 주로 담당하는 애들이 변호사들이잖아요. 변호사들 변호사비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껄끄럽죠. 그러니까 검찰청이나 아니면 이 변호사 놈들은 실제로는 그걸 눈을 감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지 변호사 놈들도 그렇게 도망가세요. 어차피 얘네들 잡을 사람도 없어요. 그럼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간다. 아니, 이거 공소시효가 문제가 아니에요. 적당히 지나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것저것 그 중간 동안에 저걸 하고, 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또, 어쨌든 그 뒤에 공소시효도 지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할 짓 다 하고, 그러면은 그 재판이 딜레이 돼가 그때쯤 하면은 이미 판사도 바뀌어 있어. 이 판사는 못 뽑고 나가거나 다른 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한으로 재판을 못 하니까 적당히 판사들이 형량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죠? 지금 지은 것과 병합돼 버려갖고 형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개 같은 놈들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자유형 미집행자를 안 만드는 법무부나 검찰 놈들도 개 같은 놈들, 나쁜 놈들이고, 물론 당연히 이런 제도, 이런 악습이라고 하나요? 이런 관행으로 변호사 놈들이 이런 자유형 미집행자 놈들하고 이렇게 꽁짝이 맞아갖고 돈 벌고, 참 대한민국의 사법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이거죠.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애당초 이렇게 변호사 놈들이 붙어갖고 하면 경찰 애들은 적당하게 대충 조금만 해갖고 그럼 검찰 애들이 대충 해서 이 상태. 그러니까 사기 사건은 수사 되기도 힘들고, 왜 사기 사건이 처벌이 되기도 힘들고 다 빠져나가고 피해자만 다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범죄 피해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조직을 만들지 않는 이유도 법무부나 검찰청 놈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범죄 수익 환수 조직하고 자유형 미집행자를 추적해서 반드시 잡아갖고 처벌하는 조직을 이놈들이 알면서도 만들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은 다 이 변호사 놈들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이나 검사 놈들이라든가 이런 얘들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자면 경찰들은 뭐 아무런 개입을 못해요. 수사라고 지들이 한다고 하지만 하지도 못하고 무능하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건만 봐도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느냐가 명확히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수사에 검사놈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이런 범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되면서 이놈들이 이 자체를 이렇게 흐트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죄수사국, 특히 사기범죄수사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재산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놈들, 하는 전문 수사관들한테 맡겨놨을 때는 이런 시스템적 전환이 왜 필요한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떠들고 다니는 게 왜 범죄 수익 환수청을 안 만드느냐, 자유형 미집행자를 이렇게 놔두느냐,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형량도 이렇게 개판이냐,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하지도 않느냐, 왜 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해관계가 변호사놈들, 법률가놈들이 다 거기서 처먹고 다 그냥 이해가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지들한테 되면 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를 떠들고자 하는 놈들은 제가 말하는 것에 답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정의는 이유로만 주둥이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코인 사기, 무슨 사기, 뭔 사기 친 놈들이 절대 겁을 안 먹는 거예요. 네? 도망가면 되지 뭐. 또 변호사 돈 처먹여 갖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이게. 네? 아무도 법률가놈들이 얘기하기 꺼려하고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저는 피해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죠. 그죠? 에이, 이렇게 저 혼자 떠든다고 뭔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같이 분노해줄. 그래도 뭔가 알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사기공화국인지 알아야지. 뭐래도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